집도 못 해주는 주제에 왜 집안일에 나서?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날 이 집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래된 단독주택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장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보일러의 미세한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위층에서 갑자기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정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거 사오셨어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집도 못 해주시는 주제에 이런 거나 사오시고. 정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일정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젓가락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세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고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젓가락을 씻고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지연의 한숨 소리가 정희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세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곧 돼.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사라졌고 실내는 음영이 짙어졌습니다. 멀리서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입니다. 지연은 반찬 그릇을 집어들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작은 접시를 옮기려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접시가 식탁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지연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 하세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조였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수가 거실 한쪽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쏘아보더니 다시 정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집도 없으신 주제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떨구고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설거지통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젖은 그릇이 들려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그릇에서 떨어졌습니다. 똑똑.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위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피곤하게 하네요.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주방 문턱에 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평소보다 더 가볍고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흩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딸랑.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집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지근해진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위층 방에서 지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짜증 섞인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신경 쓰여? 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계단 아래에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는 더 말을 붙이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은 무기력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빈 싱크대, 말라붙은 그릇, 얼룩, 오래된 찬장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 멀리 깜빡이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어둑한 시간대였습니다. 집안은 형광등 일부만 켜져 있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작은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오전에 나갈 건데 어머님 밥은 알아서 드시라 해. 정희의 손이 약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정희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욱 도드라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스탠드 등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아래 떨어지는 나뭇잎이 바람에 밀려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은 작은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상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가족과 웃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위층에서 지연의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유, 진짜 어머님이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정희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답했습니다.
응, 빨리 자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골목의 가로등 아래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천천히 닫고 작은 스탠드 등을 끄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부엌에 작은 스탠드 등이 주황빛을 더하며 식탁 위에는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위층에서 지연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정희의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선을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민수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다 말고 어머니가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깊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의 스탠드 등마저 꺼지면서 완전한 어둠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래된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스하고 울렸습니다. 정희는 가족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채웠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냄새가? 어머님 또 아침 준비하셨어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냥 했어. 목소리에는 조금의 단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말할 거라도 있어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냥 아침 먹고 얘기하자. 조심스러웠지만 불안과 무기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반찬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조금 흔들리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그랑. 지연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진짜. 조심 좀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 오갔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느끼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건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지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서로 조금만 쉬자.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싱크대에 탕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걸리적거려서 그러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의 형광등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설거지하려던 그릇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쪽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든 기운이 없었습니다. 싱크대에서는 물이 계속 졸졸 흘러내렸고 그 소리만이 부엌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도마에 칼이 닿는 탁, 탁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 하고 울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반찬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이 나왔습니다. 아, 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지연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대꾸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불편해요. 칼질하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칼끝이 도마 위를 스치며 짧은 금속음이 났습니다. 긱. 민수가 주방 입구에 섰습니다. 그만해. 아침부터 왜 그러냐. 떨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리적거리냐? 짧았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떠올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당황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그랑.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방문이 닫힌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정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한다니까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둬. 눈빛은 이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짜증을 내듯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이랑 너무 다르시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빨래를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민수가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조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조심스러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어머님은 그냥 좀 앉아 계시라니까. 정희는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자리도 없네, 이 집엔. 지연과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굳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빨래한 무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계속해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녁 전에 시간대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밥솥이 띵 소리를 내며 보온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햇살은 거의 사라져 방 안은 차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노트 위에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2월. 입금. 노트 위에 날짜와 숫자, 이름이 적혔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경계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들어 지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 좀 했어. 낮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이요. 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눈빛은 차갑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조소가 스쳤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트에 시선을 떨구며 천천히 글을 이어 썼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글 쓰세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응. 노트 한 귀퉁이에는 숫자와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농협예금, 김, 2003, 12, 15. 지연은 노트를 보려고 했지만 정희의 손이 노트를 살짝 가렸습니다. 그녀는 표정이 굳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정희는 노트에 마지막 글자를 적고 천천히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해가 완전히 기울어가는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식탁에 반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 접시, 나물 그릇, 젓가락.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놓았지만 이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예민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 차분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말끝이 망설여졌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저랑 뭐 불만 있으세요? 공격적이었지만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한 박자 쉬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뀔 때도 있지. 지연은 즉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땡, 땡, 땡.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어 빛이 약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막만 흐르는 화면이 집안의 어색한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정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거야. 신경 쓰지 마.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식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래요? 말도 없이 혼자 뭘 그렇게?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가 처음으로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참아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냥 그만 좀 해. 목소리는 떨렸고 갈등을 막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지연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 숨기세요? 저 몰래 뭐 하시는 건데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준비도 하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실 스탠드 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스쳤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으로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영수증들, 문서 몇 장, 하나씩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실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어머님, 아까부터 왜 그 봉투만 붙잡고 있어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초조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야. 지연이 불편한 듯 더 다가왔습니다. 식탁 앞에 서서 정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를 그렇게 숨기세요? 저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피할 만큼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민수에게만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지연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기다려. 뭐려? 뭐 하시려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가볍게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의 방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신문 떨어지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정희의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창문에는 이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침대 옆 작은 장롱 아래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도장, 누렇게 바랜 계약서, 과거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입금자명, 김박정채를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희의 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에서 특별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오래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봉투 속에 넣었습니다. 응, 조금 정리했어. 복도에 서 있던 지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리. 가슴이 조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희가 상자를 조용히 닫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거 무슨 종이에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꽉 쥔 채였습니다. 정희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부엌에는 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가 치익하고 들렸습니다. 정희가 식탁 정리를 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집을 때마다 사박사박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를 노골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부드러웠지만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일 좀 있어. 지연이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그 일이 뭔데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시선은 정희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접시를 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알게 돼. 지연의 눈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게 돼요?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그냥 좀 두자.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접시를 말렸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끝까지 쫓아보았습니다. 정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딸깍. 지연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정희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정희가 외출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딱딱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툭툭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뭐 하려고 그래? 어머니 금방 오실 수도 있는데.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잠깐이면 돼.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냄새, 약간의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은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봉투, 오래된 수첩, 볼펜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뒤졌습니다.
민수는 문 밖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이건 아니야.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였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발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려는 순간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시는 소리 같아.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종이를 빠르게 접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종이를 원래 있던 곳 깊숙이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끽.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 먹어봤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철컥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터벅터벅 들렸습니다. 지연은 정희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급하게 닫다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있네. 평온했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장 옆에 비닐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리 좀 하고 왔어. 지연은 얼른 정희의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방 청소 좀 했어요. 먼지가 많아서요. 말끝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힐끔 보았습니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해가 완전히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거실 조명은 켜지지 않아 어둑했습니다. 보온밥솥이 내는 미세한 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사락하고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연이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그거 뭐예요?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뭘 정리하세요? 뭘 그렇게 숨기시는데요? 손끝이 식탁 끝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봉투를 덮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무시한 채 정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거 왜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저희는 가족인데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지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알아야 할 건 아니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조였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천천히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해가 완전히 진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간판을 흔들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은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어 그림자가 벽에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식탁 위에서 오래된 통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사락 소리가 정막을 뜯어냈습니다. 지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정희의 손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물잔을 가져와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정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물잔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루에 툭툭 소리가 났습니다. 또 정리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문서를 자주 보세요? 불안과 적대가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고 했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참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가족이면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이 식탁 끝을 잡았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긴장하며 지연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난 알아야겠어. 어머님이 요즘 왜 그러시는지 뭐 숨기시잖아. 목소리가 집안을 울릴 만큼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통장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때가 온 거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밤이었습니다. 부엌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은 어둠이 깔린 채였습니다. 정희가 식탁 위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펴는 소리사락, 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봉투 안에서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둠 속에서 정희의 손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불안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또 뭐예요? 조심스러웠고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리하는 거지. 끝맺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더는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정리요? 저희 몰래 뭐 하셨던 거예요? 거의 울컥한 톤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준비해야 할 때가 와. 차분했습니다. 저보고 뭘 준비하라는 건데요? 왜 이러세요, 진짜? 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확실하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곧 알게 돼. 민수가 놀라며 둘 사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작고 약했습니다. 정희는 봉투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의 어둠 속으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아주 느리게 닫혔습니다. 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희의 방 문틈에서는 스탠드 조명이 약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 하고 울렸습니다. 정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A4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떨렸고 말끝이 흐렸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묘하게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지연의 감정이 폭발 직전으로 치솟았습니다. 말해야 할 때요? 갑자기요. 도대체 뭐려? 왜요? 목소리는 높아졌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반쯤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문서 뭉치의 가장 앞장을 꺼냈습니다.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쳤고 사락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문서 상단에 두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예 변경, 계약자 최정희.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도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설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너희 힘들까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그 돈이 그 집이 아니 금명이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내 거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며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봉투 위에 찍힌 오래된 도장이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등기 완료.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은 작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식탁 앞 거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울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지연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불안에 떨렸습니다. 이제 알아야지. 낮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폭발 직전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말하는데요? 손이 식탁을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의자를 박차듯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라고요? 우리 몰래 이렇게 큰 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금은. 하지만 지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내가 살아온 거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숨겨놓고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는데요?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위에 얹힌 정희의 손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진짜예요? 이렇게 큰 걸 혼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혼자 했어.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 좀. 제발. 하지만 목소리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땐 너희가 너무 힘들었잖아.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말의 무게는 깊었습니다. 지연은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힘들면 더 말해야죠. 가족이면 도와야죠. 공격적이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멈칫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왜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희 삶이 더 무거워질까봐. 한 단어마다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멈췄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걸 숨긴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잃을 것 같았어. 눈빛에는 오랜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게 때렸습니다. 후두둑. 시계 초침이 딱딱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봉투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그때 얘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요? 이게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때요?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이 위험했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위험했다뇨? 무슨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문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빚이 있었어. 아주 많이.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연과 민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빚이요? 그러면 그걸 다 지연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갚았어. 혼자.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충격이 얼굴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감정이 스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희까지 무너질까봐. 손이 문서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잠시 깜빡하고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 낮았고 떨렸습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유라고요? 그걸로 다 설명된다고 생각하세요?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까지 힘들어지는 게 싫었어. 지연은 비틀린 소리를 냈습니다.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걸 숨긴 거예요? 떨렸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민수가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지금. 지연은 손을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민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가 문서를 손끝으로 펴며 말했습니다. 이걸 너희가 보면 많이 흔들릴까봐 그랬어. 손끝이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지연이 폭발 직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들린다고요? 어머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세요? 떨렸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땐 너희가 너무 어려웠잖아. 더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말해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지연의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 문서 위에 또각하고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후두두둑.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밤이 늦었습니다. 비는 계속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창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쾅 하고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떨렸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까지 무너질까봐 그랬어. 깊고 조용하며 묵직했습니다.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 섞인 절망이었습니다. 무너질까봐요? 지금 누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지금은. 그러나 그의 말은 지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숨기고 감추고 혼자 버티고 그걸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살려고 그랬어. 지연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살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였는데요? 울부짖듯 나왔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민수는 무력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한 번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더 작아졌고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연이 흔들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끊어졌고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말 안 한 건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그 속에는 오랜 세월 혼자 짊어진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품에 살짝 당겨 안았습니다. 창밖의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와르르.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창을 때리는 소리가 후두두두 강하게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창문을 쾅 하고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숨긴 이유가 그거 하나였다고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 조용한 힘과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정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또 있어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건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야. 손끝이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부채 문서? 아니면 계약서? 문서 상단에는 담보 설정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살려고 지키려고 어쩔 수 없었어.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지키려고요? 그게 누구를요? 어머님 자신을요? 아니면 떨렸습니다. 정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를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지듯 허리를 굽혔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문서 위에 손바닥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너희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더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흐느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빗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후두둑.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침묵에 빠졌습니다. 호흡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식탁 구석에 놓인 문서를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들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떨렸지만 진심이 실렸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 더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하나. 뭐? 무슨 선택이요? 떨렸습니다. 정희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지키는 것, 아니면 버리는 것.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안했고 손은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가진 걸 다 내놓을 수도 있었어.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당시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요? 누구 때문에?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정희는 문서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문서에 이유가 있어. 짧고 단단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 위에 스탠드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채무 연대 보증, 상속 포기 단어 몇 개만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잡았고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사락 정적을 갈랐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비는 절정처럼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문서 한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문서 대체 뭐예요? 왜 우리한테만 숨긴 거예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중 가장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이제 와서 갈라졌습니다. 정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땐 말하면 다쳐. 짧았지만 무게가 컸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친다고요? 누가요? 우리요? 아니면 어머니가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땐 지키는 게 먼저였어. 더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울컥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누굴 지키려고요? 절박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 손끝이 종이 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지연이 손을 뻗어 문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손으로 조용히 막았습니다. 지금은 다 말할 때가 아니야. 정희의 손이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 말씀 안 하면 언제?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입 밖에 냈습니다. 그때 이 집만 지킨 게 아니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또 뭘 지켰다는 거예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켰지. 한마디가 방안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펼쳐진 문서의 가장자리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글자들만 보였습니다. 보증인 양도 포기.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정희는 문서를 천천히 품에 안았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창밖에서 후두둑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의 숨소리, 지연의 훌쩍임, 민수의 떨리는 숨까지 들렸습니다. 식탁 위 문서들 위로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사람을 지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사람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땐 누군가를 잃을 뻔했어. 낮고 조용하면서도 가장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를요? 그게 누구였어요? 두려움과 불안, 복잡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문서 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했어.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듯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이, 어떤 아이요?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 그 얘기예요?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이 말고. 그 말이 방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럼 누구?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서 한 장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을 잃으면 그 아이도 잃을 뻔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더 강해졌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사람. 그 말이 방안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정희를 바라보며 굳었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사람?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고른 소리가 배경을 채웠습니다. 정희의 호흡, 지연의 들숨, 민수의 떨리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시선을 들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더미 중 가장 오래된 종이를 천천히 집었습니다. 종이가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문서 그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거 그 아이 때문에 만들었던 거야. 단단하고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 누구요? 제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렸을 때 너한테는 말 안 했지.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제서야? 빨라졌고 끝이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먼 곳을 바라보듯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다칠까봐 그랬어. 그 말에는 오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누가요, 어머니? 누가 다친다고요? 절박했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너도. 짧았지만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남편하고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알면 상처만 되는 얘기야. 민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 인생이랑도 관련 있는 겁니까?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 아이 인생도 그 집 하나에 달려 있었어. 그 말이 방안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조명이 문서 위를 비추었습니다. 보호자, 양육권, 거주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빗소리는 규칙적으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문서 그림자와 정희의 손 그림자가 길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서 한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사각 울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문서 그 사람이랑 관련된 거죠? 떨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그 아이를 위한 거였어. 눈빛은 단단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도대체 누구예요? 불안과 공포, 질투가 뒤엉켰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 위험해졌지.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있었어.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요? 어떤 아이요?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먼 곳을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너보다 조금 어린 아주 착한 아이였어.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손을 쥐었다 펴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 아이 가족이었어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제가 기억을 못해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면 힘들었을 아이야. 낮고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힘들었다고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킨 건 집만이 아니었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입술을 떨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천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정희의 얼굴과 문서, 봉투를 동시에 비췄습니다. 정희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천천히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사각 문서가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문서를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서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 아이 이름이 있어.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름? 도대체 누구예요? 공포와 불신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르지. 기억할 수가 없지. 깊고 낮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이 집에 맡겨졌던 아이야.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맡겨졌다고요? 누가요?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데려온 아이였어.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데려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떨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보호, 기록, 일시 단어 몇 개만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큰일이 있었지. 너도 그 아이도 위험했어. 오랜 세월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해주세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절박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아이. 방안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문서 위의 글자 일부가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입양 보호 기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창밖의 비는 거의 멈췄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는 잔향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서를 펼친 채 손가락으로 한 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사각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숨을 죽인 채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문서의 글자를 비췄습니다. 입양, 보호, 기록, 일시.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그 아이 이름이 있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느렸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우리랑 관련 있었던 거예요? 불안과 질투,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관련 있었지. 짧았지만 무게가 컸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아이야.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문서의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보호 필요. 신원 밝힐 수 없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고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서 도망쳐온 아이였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망 누구한테서요?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말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하고 같이 있었어.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떨렸습니다. 문서 위에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동반 보호아동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빗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정희의 숨소리, 민수의 떨리는 숨, 지연의 억눌린 울음 같은 작은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었다고요? 떨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불안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문서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랑 같이 있었어. 담담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언제가요? 저는 기억이...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아주 어렸을 때야.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너무 어려서 그래.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지. 같이 지냈어. 짧았지만 무게가 컸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같이 지냈다고요? 떨렸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내가 제일 먼저 웃겨준 아이였어. 민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한테 내가 전부였어.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기억을 더듬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작고 떨렸습니다. 정희는 문서의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혼자가 아니었어.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문서의 한 구석에 동반 아동 기록이라는 글귀가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조명은 낮았지만 더 선명하게 문서와 정희의 손, 민수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민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떨렸습니다. 정희는 문서 위에 손을 올려 한 부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여기 그날 기록이 있어. 눈빛은 떨렸지만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슬픔과 죄책감, 결의가 동시에 담겼습니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요? 제 손을? 혼란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있었어. 짧았지만 무게가 컸습니다.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너희 둘같이 있었어.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었다니 그냥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머리를 좌우로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널 지키고 있었어. 손끝이 문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켰다고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 너를 울리지 않으려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을 지켰다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너랑 같이 발견됐어. 방 안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 조명이 문서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동반 발견 아동 보호 조치 문구가 조명에 비쳤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심팔. 너와 같은 날 여기로 왔어. 정적이 극도로 무겁게 깔렸습니다. 조명은 문서와 세 사람의 얼굴만 좁게 비쳤습니다. 정희가 문서를 앞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종이가 사각 울렸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너희 둘은 울고 있었어. 힘이 빠진 담담함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랑요? 충격과 부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꼭 안고 있었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지며 떨렸습니다. 안고 있었다고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서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동반 발견 응급보호 조치. 민수는 그 문구를 읽고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집 뒤편 창고에서 발견됐어.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입에 가져가며 충격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듯 머리를 감싸며 떨렸습니다. 저 왜 기억이 짧았고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너무 어려서 다 잊은 게 나았어. 그리고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 너랑 같이 갇혀 있었어. 민수와 지연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갇혀 있었다고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누군가 문을 잠갔어. 손이 문서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연은 귓가를 막듯 손을 올렸습니다. 누가요, 도대체 누가? 말문이 막히며 눈물만 차올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숨기려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정희가 문서의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 너와 같은 날 여기로 왔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문서 위에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두 개의 기록이 나란히 적힌 형식만 조명에 비쳤습니다. 아동 1, 아동 2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새벽 햇살이 오래된 주택 창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의 공기처럼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꺼져 있었고 자연광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스스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지난밤의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고 아침 햇살이 차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김을 뿜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비밀을 내려놓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빛에 젖은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울음소리, 어둠 속의 온기.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정의 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어색했지만 적대감이 아닌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혼란, 그리고 사랑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가 민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랑 그 아이 정말... 정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 서로 지키고 있었어.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잘 살아줬으면 그걸로 됐어.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잔 3개를 꺼내 정성스럽게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지연이 찻잔 하나를 정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의는 놀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을 늦게 해서 그래. 너한테 미안했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도요. 정의는 눈물 한 줄 참으며 지연의 손등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 얘기해 줄게. 손은 따뜻했고 지연은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 아래 놓인 3잔의 따뜻한 차가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김은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문서가 깔끔하게 접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문서 위를 비췄고 종이는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주택 앞 풍경이 보였습니다. 골목길에는 햇살이 내려앉았고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3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편안했습니다. 정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의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째깍째깍.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